전국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유일하게 채택하셨던 분이죠. 전 부성고의 신현철 교장 선생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때 다 못하고 끝나서 네.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떤 얘기부터 좀 우선 뭐 지금 시작을 할까요? 국정교과서 관계로 이제 뭐 많이 분석되었지만은 네. 아직까지 그 이 보수 우파나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은 일반 시민들은 참 맘먹고 살기 바빠 놓으니까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좌파 교과서의 내용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라는 네. 걸 어느 정도 막 많지만은 몇 네, 가지라도 콕 집어서 몇 가지만 네, 좀 설명해 네, 주시죠. 몇 가지만은 조금 언급을 네.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 천리마 운동은 저희들도 어릴 때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북에서 아주 참 안 좋은 노동 착취 그래 운동이었다. 약탈이라 네. 그래 보았는데 그게 지금 뭐 제가 오늘 교과서는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네. 이 천리마 운동이라고 여기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어떤 보면은 그냥 천리마 운동으로만 보이지만은 요 세부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동문은 천리마 운동에 탔느냐 네, 이래 적어놓고 천리마를 탔느냐. 예. 네. 또 요 밑에 보면은 보수주의를 불사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북에 보수주의가 있습니까? 뭐 그거는 정치적인 보수주의는 뭘 말하는 거죠? 이북의 네. 보수는 뭐 김정은 정권인데 그렇죠. 그럼 이북의 김정은 정권을 불사르라고 하는 이런 교육이 만약 이북에 됐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요걸 천리마 운동을 칭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보수주의를 몰아내라는 일종의 정치 선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아주 여기 보이는 숨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 이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글자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버젓이 천리마 운동을 찬양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보천보 전투는 뭐 말이 뭐 많았지만은 거기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과연 참여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또 잘 모르고. 네. 예, 그게 뭐 아주 뭐 항일 이 전투로서 상당히 좋은 점으로 들먹이고 있는데 그 보천보 전투 그건 아주 미미한 그 어린아이 뭐 한 두 명 정도 죽고 미래됐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간 벽지에 그 네. 주재소 습격해가지고. 예, 네. 예. 그게 꼭 정치적 목적의 습격이었는지도 지금은 좀 애매한 거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부산에 있는 그 대한해협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 6.25가 발발해가지고 그 후방 교란 작전을 위해 가지고 김일성이가 무장 유격대원 600명을 네. 1000톤 되는 그 군함에 그 탑승시켜 가지고 6월 25일 날 부산 앞바다로 울산 앞바다로 쭉 내려오면서 네, 그래서 부산 앞바다에서 교전이 벌어지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 있는 이 군함을 수리해가지고 그것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해군들 성금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어선 모는 분을 갖다 거기에 좀 가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진해해서 진술을 해가지고 그런 아주 뭐 60톤 병이 안 됩니다. 60톤 조금만 됩니다. 60톤. 네. 그래 거기 우리 60명. 네. 60명, 이부에는 600명, 우리는 60명. 태운 그 배가 부산 앞바다로 쭉 이제 6.25가 발발하고 난 다음에 쭉 이제 순시하는 중에 불을 딱 끄고 내려오는 그 이북의 그 이 무장 유격대 선을 발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시간의 그 이 교전 끝에 추적을 해가지고 네. 교전 끝에 완전 침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부산 앞바다에 도착해가지고 뭐 파출소를 습격해가지고 총기를 탈취해가지고 올라가면은 38선에서는 네, 6.25의 승패가 어떻게 됐을지 이게 모르는 겁니다. 네, T-48 소련제 네. 뭐 탱크가 밀려오고 그러한 전투가 참 그 명량해전에 이어 해군으로서는 아주 기념비적인 한국 그렇죠. 해군의 승전입니다. 네, 우리 해군으로서 네. 첫 번째 제일 큰 성전이거든요. 네, 이건 실제로 6.25의 승패 자체를 돌려놓은 네. 이런 평가를 받아도 과언이 아닌 네. 역사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그래 부산에서 그 최용남 그 당시에 이제 그 중령이 네. 그런 성전을 하고 지금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때 60명 중에 몇 네. 분이 제가 만나봐기도 했는데 그런 어마어마하게 참 우리나라 자랑할 만한 그런 거는 어느 역사 교과서에도 없고 보천보 전투라는 것이 이게 뭐 아주 미미한 김일성의 찬양이지만은 이북에서도 아직까지 그 평가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은 교과서에 실렸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대천공원에 민주공원에 가가지고 그분들 우리나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해군이 2명 죽었습니다. 네. 그분들 보고도 하지만 너무나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참 알리고 자랑스러운 해군의 그 성전은 싫지 않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 보체부 전투는 조금 너무 대비돼서 말씀드렸고 또 내용 중에 새마을 운동 이거는 사실상 그 당시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참 그 이 먹고 살기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농어촌의 그 이 환경 변화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개발 활동에서 나오는 그런 거고 지금 외국에서는 상당히 이걸 좀 그 높게 평가하고 있고 제3세계에서는 새마을운동이야말로 네. 가장 확실한 경제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운동이다. 이거 네. 배우자는 운동이 아주 열화와 같이 일어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새마을 운동을 그 비상교육이라든가 그게 보면은 농촌 몰락으로 이 시골 사람들 도시로 내몰았다. 그러니까 농촌이 다 몰락하고 도시는. 네. 근데 그때 농촌이라는 거는 이른바 전략농가. 네. 그러니까 원분기에 식량이 끊어진 걸 예. 전략농가라고 하는데 전략농가가 많았는데 뭐 이거를 아니 네. 지금도 우리 도시만 하더라도 재개발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헌집을 헐고 네. 또 다른 데 이주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마을길도 넓히고 또 초가 지붕 저수하고 없애고. 네. 네. 그리고 또 이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이조 병목식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주 소출이 아주 우리 일반 쌀보다는 뭐 거진 곱이 나오는 그런 이 쌀이 생산되게 하고 네. 또 솔직히 저희들 이 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도 둘만 낳착한 식으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시기입니까? 아유 그리고 수도 전기 안 들어온 마을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네네 그런 정도의 새마을 운동을 농촌 몰락 운동으로 아주 폄하하고 새마을 운동이 있었기 예. 때문에 이게 수도 전기 다 들어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언제 이 매년마다 그 벼로 한 그 지붕 이어야 되고 뭐 지붕인다는 그 표현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붕을 얹습니다. 이게 저 말하자면은 초가 지붕 네네. 매년 이렇게 틀거리를 해서 네. 그걸 안 하면은 또 뭐 썩어가지고 또 안 되거든요. 주저앉으니까. 네. 그런 것들 말끔히 해결하는 아주 그 좀 획기적인 그 시골 환경 개선 사업을 시골 사람들을 도시로 내몰아다니 이런 교과서는 막 제가 왜 이 교과서에 대해서 설명을 다 안 하고 몇 가지만 하려고 하면은 나머지는 너무나 애매하면서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드리고 네. 특히 또 이제 그 6.25 사변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으로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줬는데 네.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후 복구를 위해서 해준 원조는 그 기업 정경 유착으로 몰고 또 우리나라의 그 면화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그 이 설탕 같은 사업을 갖다가 몰락시키겠다. 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원조를 안 해주면 우리나라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원조를 해줘가지고 못 살게 했다 하시니까. 원조 안 해줬으면은 굶어 죽었을 굶어 겁니다. 죽을 걸 네. 갖다가 그분들은 원조를 해가지고 몰락하고 정경 유착했다 하니까 그럼 원조 안 해주면 더 잘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역발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소련이 이북에 그 지원해 준 거는 아주 그 이 전후 복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대표님 이 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역사 이 고등학교 교과서가 얼마나 어느 정도 외국이나 자편향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네. 기준이 너무 정말 네. 오락가락 네, 하는 것 같은데요. 자편향 정도가 아니고 네.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나쁘게 하고 아주 그 여러 가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고 또 조금 전에 그 우리 그 백두산호 그 우리나라 그 미국의 최초의, 무장선을 한 네. 그것만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 획기적인 그런 지략으로 해가지고 이북을 무찌른 거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을 갖다가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장기 집권한 그놈만 덜먹여가지고 독재자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미래엔 교과서 네. 321페이지인데요. 네. 자, 먼저 대한민국 쪽에 대한 서술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원조 농산물을 민간 기업에 불하하여 확보한 대충 자금으로 재정의 38%를 충당하였다. 중략.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미국의 농산물은 우리의 농촌 경제에 위협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보리와 밀, 면화 등이 가격 경쟁에 밀려 우리 농촌에서 점차 사라져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같은 시기 북한에 대한 묘사입니다. 전후 북한의 경제 복구는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아래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농지는 협동조합 소유로 전환되고 모든 농민은 조합원이 되었으며 소규모 개인 상공업도 생산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마치 굉장히 이북 네. 찬양 아닙니까?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시각만큼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내용은 요래돼 있는데 또 다른 네. 교과서 보면 예. 네. 아주 이 전후 복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련의 원조를 아주 칭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 분석에 지금 일이 많습니다만은 네. 이거 한 가지를 보면은 네. 뭐 100가지를 다 알 수 있듯이 전혀 이 교과서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읽혀지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역사 교과서가 아니고 미국에서 우리에게 해준 호의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 참 폄하하고 또 우리 나라의 앞장선 우리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전부 폄하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제가 본래는 지하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면서 한 달 동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네. 전혀 이 다른 교과서는 고등학교에 읽히실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읽어야 이거는 막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만큼은 이런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네. 읽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 싶어서 제가 진짜 그 구국의 일임으로 저는 학교 교정에 프랭크를 써붙여 놨습니다. 워낙 이 좌파들이 공격을 하고 몰려가기 때문에 나는 프랭카드를 크게 위에서부터 종으로 크게 붙여가지고 구국의 일임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라고 나는 떳떳하게 프랭카드를 달아놓고 저는 이 교과서를 갖다가 1학년 신입생들에게 이 교학사 교과서로 채택한 역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국의 일임을 하는 게 그 당시로는 참 내가 좌파들이 워낙 하니까 한번 오면은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붙어보면은 내용을 가지고 당신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다 계속 망하게 하고 선동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라를 구하는 뜻으로 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과대한 표현인가는 모릅니다만 아니 그때 교학사 교과서를 전국에서 딱 한 학교만 채택을 했고 네. 실제로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네. 뭐 대응 차원에서 구국의 일념이라고 내것인 거는 그렇게 뭐 과장된 언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 당시에 조금 실제로 핍박이랄까요? 아무튼 예. 물리적인 협박, 공격 이런 걸 좀 당하셨으니까. 좀 당한 정도가 아니고 네.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 간부가 와가지고 저기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네. 기자회견하면서 학교에 온갖 상을 다 헐뜯고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이사들까지도 또 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옛날 아주 저는 모르는 내용들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 폄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전교조들이 1인 시위를 하면서 그러고 네. 그리고 또 전화를 하면서 근데 전화 오는 내용은 학부모 동창을 가장해서 하는 전화인데 제가 그분들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화가 계속 오니까 제가 일을 못할 정도로 해방을 났는데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의 떳떳한 확실한 역사 교과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았고 그런데 또 그 학교가 다행히 제가 또 2014년 2월 말로 내가 정년을 하고 나니까 퇴임을 하고 나니까 어찌된 판인지 또 그게 교학사 교과서가 또 채택이 안 되고 2학년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1학년에 배우고 2학년 올라가니까 그때는 안 배우더라도 올해도 채택했는가 싶어 물어보니까 또 채택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뒤는 또 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아까 백두산 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해군과 관련한 얘기 하셨으니까. 네. 연평해전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과서에서 연평해전 얘기를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지요? 지금 교학사 교과서에는, 연평해전 1차, 2차. 네. 더구나 칼기 폭파라든지 아웅산 전두환 대통령 북한 테러 사건, 북한 테러 사건이라든지 순국하신 분이 여럿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칼기 바로 8기 김현희에 의한 공중폭파 테러 사건,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천안함 사건, 또 이 금강산 우리 관광객 피격 사건, 사광자 씨 피살 사건, 네.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네. 등등 휴전 이후에 근 2000여 건이 넘는 북의 도발이 있는데. 네. 그 중에 근간이 이렇게 큰 사건들을 그대로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는 교학사 교과서 뿐이었습니다. 다른 교과서는 아예 기술이 안 돼 있습니다. 예, 다른 교과서는 한 개 정도 언급을 했거나 네. 제가 오늘 토표를 안 가져왔는데 전부 다 분석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평해전을 말씀드리면은 1999년도에 북한 경비정이 우리 NNL을 침범해가지고 우리 해군이 완전히
이 직침시켜 가지고 승리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2년 뒤에 2002년에 북에서 이제 다시 NLL 침범해가지고 남하해가지고 그런 공격 관계가 이제 이 우리나라 수뇌부에 감지되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윤영아 소령이 거기에 대해서 격침을 해야 안 되느냐 하니까 절대로 선제 공격하지 말고 네, 먼저 공격하기 전까지는 선제 공격하지 마라. 하지 네. 말고 피해가 있을 경우에 그때 대해서 대응하되 가능하면은 선두로 밀어내도록 네. 그래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윤영아 소령이 그걸 또 거부하고 공격하려니까 수뇌부에서는 당신이 지금 앞으로 승진하려고 마음을 먹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연평해전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윤영아 소령도 마지못해 했지만 저 같으면은 상부의 지시 안 듣고 저는 그 선제공격이 했지 싶은데 그 참 군 조직이 뭐 겁이 나가지고 그 앞에 연평해전 1회전 때 그 격침한 그 우리나라 그 함장 아니습니까? 네. 그 함장은 아니 표창을 줘야 되는데 그분을 완전히 문책을 해가지고 저 다른 곳으로 그 남북 관계를 경색시켰다. 뭐 이런 아니, 이유로. 뭐 그거는 네. 뭐 그분들 핑계지만은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 전보를 시켜가지고 화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해전 1차 해전에서 그런 결과를 봤기 때문에 윤영아 소령도 하는 수 없이 이제 그냥 이래 당하고 말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이북의 보복전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 교과서에는 이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 보면은 이제 그 교학사 교과서에 보면은 선제 공격을 하지 말라는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있으니까 북한 이 경비정은 마음 놓고 그 기술이 그래 돼 마음 놓고 보복을 가하여 우리 해군 6명이 정사하였다. 네. 그래 돼 있는데 그 마음 놓고 보복을 하는 그 내용이 맞거든요. 근데 그래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그 당시 김대중 정부는 그래 사고가 난데도 발생하고 불구하고 일본에 월드컵 뭐 관전하러 가시고 또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신이 다 인양도 되지 않았는데 3일 만에 서둘러 가지고 또 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도 오지도 않고 뭐 대통령이나 일반 군수내로부터 이루어지는 한동안 없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조타장 한상국 상사의 부인이 우리 신랑의 남편을 좀 시신을 구해달라 하니까 군수내부에서는 그걸 찾으러 우리 군함이 출동하게 되면은 북을 건드려 가지고 전쟁이 발발하는데 그래도 좋겠는다는 식으로 욱박지르면서 그런 식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한우 없이 울며 불며 막 그냥 그 속마음을 저리고 지금 이 썰개가 돌이 돼가지고 지금 수술해가지고 지금 뭐 소화도 안 되고 경화작용이 일어나서 네,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고와 비례해가지고 지금 세월호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그런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아주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네. 아픈 조의를 표하지만은 그 유족들의 진위는 아닌 것 같는데 정치권에도 뭐 1년이 넘도록 계속적으로 광화문에서 지금 노란 리본 달고 외국인들 보기에도 안 좋은데 이번에 연평해전에 조금 전에 말한 그분은 저한테 막 이런 건으로 해가지고 역사 교과서 관계를 말하면서 연평해전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아이고 우리는 뭐 연평해전 영화도 나왔고 또 그 뒤에 또 명예회복을 시기 주니까 죽었으니까 막 이제는 우리들 국가에 대해서는 더 이제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상당히 아주 위로의 전화를 해주는데 세월호에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참 너무 대비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가슴 아프고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만은 뭐 말씀 듣고 보니까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이번 11월 되면은 도라산 DMZ 때에서 또 영웅의 수업도 만들고 한다는데 뭐 연평해전 강에는 저는 이 교과서가 제일 좌파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게 된 근본 이유와 연평해전에 대한 상시한 기술 내용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디든지 역사 교과서 말할 때는 제가 그걸 언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느덧 뭐 정해진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음 회에 이어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이 중요한 사항 몇 가지지만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선동으로 일관하는 야당이라든가 좌파 언론에 쏟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